입학 전에 요 정도 준비는 좀 돼 있으면 네네네. 좋다라고 적어주신 게 있거든요. 굉장히 좋게 책에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를 네.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걔만 유난히 힘들어하고 뭐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얘가 의식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1학년들이 학교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막 생활하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모를까 막 답답한 거 아이들이 행동 중에서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 똑똑하고 막 구구단까지 애기들이 막 외우고 이러는데 이거를 모를까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아이가 학교 와서 이제 그 학교 뭐 수업 시간이나 이런 흐름을 못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막 책상에 올려놓고 뭐 꺼내세요, 준비하세요 그러면 뭐를 꺼내야 될지를 이게 안 들어오나 봐요. 선생님이 국어책 꺼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다 꺼내놓고 이거 국어책이고 다 일러주는데 보통 아이들이 한 28명, 우리 반이 28명, 28명 중에 얘기하면 거의 다 꺼내요. 근데 한 4-5명이 보면 이거 뭘 꺼내야 될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아이는 온몸이 정말 멀쩡한데 다 없는 아이 같아요. 손과 발이.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급식이 낯설어서 그런가 본데 너무 안 먹고 그래서 물어보면 엄마가 다 먹여주니 그랬더니 다 먹여준대요. 그리고 뭐를 못 꺼내는 거는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뭘 꺼낼 때 엄마가 꺼내서 여기 봐라 하고 꺼내주고 펴주고. 그러니까 이 행위가 너무 이게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반복적인 행동인데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저희는 8명인데 형제가 그럴 일은 전혀 없는데 요즘은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머님이 그쵸. 이 정도는 뭐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자각이 안 되는 거. 우리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거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해줄 수 있어도 있고 좀 답답하니까. 네, 답답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먼저 스스로 하기를 못 기다려주고 네. 내가 빨리 후다닥 해줘야지. 그런 생각. 그러면서 엄마는 그렇게 힘든 거야 육아가. 네.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개선이 안 해주니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가 변하는 어.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지도도 하고 어떻게 하는 걸 일러주니까 끌고는 가는데 2학기 돼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이랑 상담을 해보면 자기 스타일의 그 방법이 학교에서 무리가 있다고 이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보통 아니에요? 이러면서 절대로 수용을 안 하세요. 애가 어려서 그렇죠 뭐.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저는 전체를 바라보고 있고 어머님은 한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체 흐름을 보셔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개선이 안 돼서 2학년 올라가는데 2학년 선생님이랑 이제 대화를 나눌 일인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겪지 않아도 될 부분을 계속 엄마의 똑같은 방법으로 가고 있으니까 개선 안 되고 아이는 힘들어해요. 그리고 2학기쯤 뒤 가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어느 정도 이제 따라오고 뭐 힘들어하지 않은데 걔만 유난히 힘들어하고 뭐 어쩔 줄 몰라 할 때 아이들이 바라보고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얘가 의식하더라고요. 하겠죠.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하면서 막 네. 어떨 때는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상한 거를 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한데. 근데 어머님이 이제 상담을 회피하세요. 그렇죠. 왜냐면 선생님 입에서 말씀해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칭찬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 아이는 또 오후에 엄마랑 제가 집에서 하나하나 일상생활을 지금 공부해야 될 시기다. 그런데 끝나면 막 학원 다니느라고 정신없어요. 여기저기 공부방 해서. 그러니까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가 전문가인데 좀 네네. 말씀드리면 수용했으면 좋겠지 하는 생활이죠.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이 막 그려져요. 고학년 때 어떻게 될까. 네. 철진한 멘트긴 한데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네. 근데 진짜 애들한테 맞아요. 막 공부시키는 것만이 네. 모든 것인 양 학원 보내고 막 학습시키고 여기에만 다들 몰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저희도 좀 그런 반성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입학 전에 어떻게 아이가 기본 생활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지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뭘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잘 감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또
굉장히 좋게 네. 책에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를 네.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20개의 항목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입학 전에 요 정도 준비는 좀 돼 있으면 좋다라고 네네네. 적어주신 게 있거든요. 우리- 요거는 좀 공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 현욱이와 지우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얘기해 봅시다. 네. 자, 선물하는 거야? 20개의 항목이 있는데 네.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1번 일찍 자고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일어나요. 아니요, 안 일어나. 아니요. 여러분도 아니요. 들으시면서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첫째, 예. 첫째는 째깍 일어나거든요. 근데 둘째는 자고 있어요. 계속 저희 애는 깨울 때까지. 엄마 아빠가 깨워야 돼요. 자, 2번 스스로 옷을 입어요. 예. 자, 3번 입은 옷을 정리하고 세탁실에 갖다 놓아요. 세모. 저도요. 세탁실에 갖다는 놔요. 오. 정리는 안 해요. 아니 갖다 놓으라고 해야 갖다. 아, 놔요. 맨날 까먹어. 나도 해야겠다. 맞아. 그렇다. 맨날 우리 까먹는다. 고등학교 딸애도 안 해요. 고등학생은 늦었어요. 아니 초등학교 때는 했는데 이제 저한테 다 시켜요. 아빠? 네. 4번 젓가락질을 잘해요. 어른 예. 거 못 써요. 요즘 어. 조금씩 써요. 네. 그 없어도. 네. 네. 5번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아니요. 그런 대로. 네, 아니요. 6번 혼자 15분 안에 식사를 마치고 빈 그릇을 정리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최소한 30분은 먹는 것 같고 빈 그릇은 지가 가끔 내키면 정리해요. 좋네. 예. 7번 혼자 우유갑을 열고 우유를 마실 수 있어요. 오. 아니요. 이거는 잘 모르겠다. 안 시켜봐서. 우리 10번까지만 읽읍시다. 네. 나머지는 책 사서 읽으시라. 네. 8번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용변을 보고 나와요. 예. 9번 혼자 양치질을 잘해요. 예. 10번 가위로 선을 따라 동그라미를 오릴 수 있어요. 네. 안 시켜봤는데 잘 할 것 같아요. 우리 선을. 아이는 가이즈 덕후여가지고 어. 한 3살, 4살 때부터 제가 왜 안정감이 네.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기가 왜 숨만 숨 쉬면서 가위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해요. 네. 동그라미를 안 시켜봤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음. 맨날 오면 얘가 가위 갖고 택배 박스를 뜯어요. 어. 그래서 지가 그 박스 갖고 이렇게 항상 뭔가를 만들더라고요. 그럼 그 뭐. 동그라미면 만들 수 네. 있겠죠. 박스는 음.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총 20개의 항목들이 책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시고 재밌네요.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제 해보고 아내한테 우리 아들이 꽤 잘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길 못하는 게 뭐야. 우리 아들 못하는 게 뭐냐고? 저는 잘한다는 뜻으로 되게 막 준비가 잘 돼 아. 있다라는 뜻으로 얘기했더니 안 되는 게 뭔데? 라고 이렇게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하는 쪽에 집중을 좀 하는 것도 부모가 좀 네. 훈련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너 15분 안에 밥 먹어야 된대. 막 이러니까 이제 첫째는 자기도 학교 생활 좀 해봤다고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럼 너 그럼 못 놀아. 막 이러면서 너 하나도 못 놀아. 막 그렇죠. 밥 먹다 빨리 끝나면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어. 그렇게 막 얘기를 해주 선배로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 네. 진짜 그런가요? 그렇죠.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제 노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어떤 아이는 밥을 막 소량으로 처음에 받아서 후다닥 먹고 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야. 근데 이제 1학년 아이들은 그러지는 않는데. 네. 근데 선생님 저는 여기서 살짝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이렇게 밥을 이렇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게 좋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사실 손도 이렇게 되게 야무지지 못하고 입도 그렇게 크지 않고 구강도 뭐 덜 발달돼 있으니까 15분은 너무 짧은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좀 근데 들었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제가 이제 이거는 개인차가 약간 있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급식을 타서 네. 앉아서 먹는 시간이 거의 이제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고 네. 좀 늦은 아이는 이제 개별적으로 허용은 해요. 근데 음. 다수가 움직이면 정리하는 분위기로 막 가요. 그러겠죠. 네. 그럴 때 사실은 개인이 혼자 앉아서 이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도 괜찮긴 한데 네. 허용적이나 그 시간이 걔한테 편안한 시간은 조마조마하고 아니어서 산만하고 막 이런 분위기고. 조금 내가 더 이거 밥을 더 먹어도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네. 고민도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강제상으로 두지는 않지만 네네네. 한 요 정도 시간 안에 먹으면 뭐, 좋다. 네. 선생님 근데 이렇게 막 진짜 밥 먹고 흘리고 뭐 난리도 아닐 것 같은데 20명 넘는 아이들이 우리 네. 집만 해도 밥 먹을 때 막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약간 와 내가 진짜 베테랑 선생님이지만 이거 다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었을
그런 순간들 어떤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 있나요? 뭐 이게 사실은 선생님이 좀 바쁠 때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좀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데 네네. 선생님 바쁘면 아이들이 그걸 딱 알아차리더라고요. 집에서처럼 엄마가 맞아. 바쁘면 네. 괜히 와서 본능적으로. 민원 뭐 이렇게 제시하듯이 학교도 약간 그래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을 정말 좀 여유 있게 바라보고 아이들 거를 다 수용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그게 딱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업 준비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운 교과 과정이나 뭐 만들기나 이런 미술 활동할 때 되게 상황이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도 수업 준비를 해서 딱 이게 체계화 시키지 않으면 저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뭐 20 몇 명의 아이를 만나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딱 제가 자각하죠. 준비가 덜 돼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부분 들어서 저는 항상 그러니까 준비가 잘 되어야지 아이들을 만날 때도 그러니까 빠른 아이는 좀 괜찮지만 느린 아이까지 다 이렇게 보듬어주고 체크할 수 있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학교 상황이 어쨌든 예측 불허의 상황이 많아요. 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지내다 보니까 사소하게 뭐 트러블도 있고 네. 뭐 다툼도 자주 있고 하는데 근데 아이들한테 요즘에는 이제 폭력 교육 같은 거 네. 그러니까 폭력이라 하면 꼭 주먹을 써서 뭐 누구를 때려 이가 아니라 좀 사소한 말도 폭력으로 다 간주하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거죠. 어느 부분을 터치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손잡아라, 뭐 해라, 뭐 놀이식으로 터치하는 거 외에는 없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딱 그래요. 세게 안 했는데요? 뭐 이런 식이죠. 그 말은 그냥 왜 그래? 그러면 그냥이라는 건데. 그 폭력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제일 난감한 게 그거예요. 훈육도 잘 안 돼요. 애들이 이게 뭐가 잘못됐어. 좋아서 그런 건데요. 집에서도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데. 근데 부모님하고 지금 학교 교육 현장하고는 갭이 엄청나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모님하고 상담하면 부모님들이 놀라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알고 계신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요. 그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이런 거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부모님이 어떻게 특별하게 대처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진짜 전학 강요하는 거, 전학 이렇게 가는 거를 요구사항으로 내는 사례도 흔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1학년도 있어요. 근데 그거가 부모님이 이제 제일 교육의 밑바탕에서 그 부모님들이 옛날에 지냈던 그런 생활 패턴에 염두에 두시고 한 생각들이시거든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상황이 벌어지면 스탑해서 정확하게 훈육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저는 흔한 남매라는 책이 있는데 아이가 너무 읽기를 원하고 인기가 너무 있잖아요. 정말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 있고 제가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저는 절대 사주지 않았는데 고모가 사주셨어요. 너무 아이가 원하니까. 그리고 이거 학교 도서관에도 있대 이 책. 그게 뭐가 문제겠어. 근데 보니까 오빠가 동생을 계속 놀리는 거예요. 정말 계속. 그리고 애가 동생이 아픈데도 놀리고. 그리고 뭐 저는 아이돌이 꿈이에요. 그 얼굴로 막 뭐 무슨 아이돌을 해 못생겨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외모도 계속 비하하고 정말 계속 놀리고 뭐 또 막 돈 같은 거 용돈 같은 것도 막 가져가려고 막 그러고 막 그런 게 장난처럼 막 나오는데 이 책은 진짜 너무 안 되겠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막 그 댓글에도 막 썼거든요. 그 책 평에다가도 막 쓰고 이건 상품이지 이거는 책이 아니다. 근데 신우이랑 제가 엄청 말싸움 많이 했어요. 그 책에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심형래 유머 1번지 볼 때 막 때리고 왜 슬랩스틱 코미디 보면서 어른들이 싫어했던 것처럼 이거 뭐 그런 정도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신우이님 막 이러면서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수영 그 교육이 필수잖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네. 잘 못하긴 했지만, 근데 그 전에도 수영하기 전에 아이들 외모, 뭐 너 왜 뚱뚱해, 너 왜 하얘, 너 왜 뭐 점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기로 해요. 이런 교육을 굉장히 네. 철저하게 시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수영복 입은 외모에 대해서 좀 다르고 새로우니까 애들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런 것까지도 되게 막는 문화인데 이렇게 흔한 남매라는 이름으로 동생을 너무 외모적으로 혹은 막 놀리고 이런 게 너무 일상화된 모습을 재밌게 표현하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따라하더라고요, 엄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되게 부모나 어른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코미디언 분들도 재밌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문화가 너무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한 그냥 몸으로 부딪히는 걸 많이 하잖아요, 남자아이들이. 그거는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니거든.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공포스럽고 너무 힘든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딱 스탑하고 정확하게 이것도 폭력이야. 그리고 이제 저는 삼진아웃제 하거든요. 사소한 건데 이런 부분이 얘한테는 엄청난 폭력으로 작용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학부모한테 그때그때마다 이걸 고질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돼서 너한테 오늘은 이러이러한데 네가 몰라서 할 수도 있고 잘못을 인지했으니까 선생님이 뭐 알고 있고 너랑 약속하고 있는데 이래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학부모 상담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부모님 반응들도 좀 뜨아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만 그래요. 이런 질문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이가 평균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네, 그래야 되겠네요. 아이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이거 지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많으시긴 한데 간혹가다 전혀 못 받아들이시고 정말 이건 뭐 유치원 때도 이랬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애들이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래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사소한 되게 저희 기준으로 사소해 보이는 놀다 뭐 보면 친구들이 뭐 놀다 보면 뭐 살짝 다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툴 수는 생각하는데, 있는데 네네. 훈육은 엄격하게. 훈육은 그러니까 엄격하게.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이게 뭐 잘못을 안 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훈육하고 그 아이가 다음에 이제 그런 행위가 안 일어나면 정확하게 네가 이해하고 안 하는구나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하는 거를 그렇잖아요. 뭐 며칠 사이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이제 안 하는구나 하면서 확인 도장을 쾅쾅 찍어주셔야 돼요. 칭찬하고 칭찬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칭찬. 네가 참고 노력하구나. 사실은 형제가 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잖아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또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네가 노력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하면서 미리 부모님이 선수 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훈육에도 네. 칭찬을. 칭찬. 네. 네. 근데 그게 되게 큰가 봐요. 간극이 부모들이 생각하는 예. 그 학교에서의 어떤 규율 정도와 예, 예. 학교에서 이제 애들을 대상으로 그 제약하는 그런 정도의 강도가 되게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되게 허용적이었는데 학교 와서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네. 이거를 이제 일단 제지당하고 어떻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훈육을 받으면 아이가 서러워해요. 울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네. 선생님한테 혼났어. 네. 뭐 걔가 더 심했는데 경중을 따지면서 근데 학교는 사실은 뭐 물론 경중도 중요하긴 하지만 둘 다 어떤 행위가 잘못 그 해결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 가지고 얘기하거든. 근데 전에 들었을 때 이제 부모님 입장이 이제 이렇게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들으면 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심하게 대하셨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들은. 진짜 그렇겠어요. 네. 사실 때리는 건 진짜 누가 봐도 폭력이고 큰 폭력인데. 건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둘이 놀다가 딴 아이가 나도 놀자 그거 뭔데 이랬는데 너는 몰라도 돼 이러고 도망가듯이 이렇게 딴 데로 가버렸는데 이제 그거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아이를 소외시켰다.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상의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네. 우리 때랑. 네. 참. 저희 초등학교도 아니지 국민학교지.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 남녀공학에 막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오전반 오후반 그렇죠. 나눠가지고 이렇게 막 책상도 하나 이렇게 개별 책상도 아니고 둘이서 한 명 그쵸.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상 반 줄거놓고 너 여기 절대 넘어오지 말라며 막 이랬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와 그때랑은 진짜 너무 많이 달라져서 네.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생활을 기대하고 바라보면 그러니까 절대 안 되겠네요. 아이들은 이제 가정에서 형제들이 많지 않아서 그 조율하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네. 학교 와서는 또 예민하게 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상처받는 그 비중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악순환이죠, 그죠? 연습할 기회는 많지는 않았는데 네. 딱 부딪혔을 때 커다랗게 또 받아들이는 그 상황이 또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는 거여서 조금 집에서부터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다른 엄격함보다 정말 이 부분은 엄격하게 알아야지 반성은 차후의 문제고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상황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내가 뭐 했던 안 했던 잘못을 했구나. 네.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이구나. 이 정도까지는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요 부분을 조금 몇 가지 더 이렇게 좀 학교에서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아이가 해서 문제가 됐던 그런 상황들 몇 가지를 좀 우리가 알려주시면 놓칠 수 있는 부분. 부모들은 그게 왜 문제가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괴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냥 아이들이 뭐 그 정도는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학교에서는 문제가 되는 네. 행동들 2부에서 좀 몇 가지 좀 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이제 저는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 며칠을 갈 수 있을까 맞아. 그러네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애기가. 네. 이렇게 학교 정말 애들이 이렇게 눈만 보면서 얼굴을 익히는 게 아닐까. 첫째 아이도 그러더라고. 예전에는 다 베프였다고. 네. 한 반 친구가 다 베프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5명밖에 베프가 없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베프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베프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반의 모든 친구들이 다 내 친구였는데 지금은 아는 애들, 이름과 얼굴이 매치된 애들이 적다. 말해본 애들이 적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와우.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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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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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